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5월 26일, 장 시작 전, 전일 미국장입니다. 5월 25일, 오늘 새벽이죠. 26일 새벽. 이게 끝난 25일장 뉴욕 증시와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전망,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시작은 좀 강하게 시작을 했어요. 강하게 시작을 하는 듯 싶었지만은 이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요인들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60분 봉이고요. 예. 일단 미국 주택 및 소비자 신뢰 지수 지표가 전월 대비해 가지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에서도 좀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을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지표가 조금 후퇴하는 듯해서 나오면은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 나온 지표들이 시장 컨센이나 아니면은 전월 대비해서 조금 소폭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반응한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그 인플레에 대한 어떠한 경기 심리, 이런 것들이 관망세가 짙은 그런 흐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해줄지, 이게 상승이라는 게 전고점까지 오르는 걸 상승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상승이 가능할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자리에서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계속 이런 기조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함께 물론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죠. 연준의 부의장이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6월 FOMC를 말하는 건지 혹은 7월인지 아니면 9월 FOMC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관련 소송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타결 우려가 지속되고 있죠. 이 부분은 계속 나왔던 그런 얘기라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튼, 민주당 쪽에서는, 가능성이 보인다. 긍정적인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만들어가지고 5회에다가 제출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화당 쪽에서는 너네들 이 투자 재원 어디서 할 거야? 투자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야? 증세는 안 된다. 정확하게 나머지는 정확하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별개로 증세 없이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갖다가 진행할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부터 항상 공화당과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어떤 이런 줄다리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최종 작년에 재정부양책, 재정부양책, 두 번째 재정부양책이겠죠. 정확하게 두 번째 재정부양책이 꽤 오래 걸렸어요.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걸렸나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항상 쉽게 되는 법은 없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을 텐데, 이게 7월과 8월로 갈수록 더더욱 심화되겠죠. 이건 또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통과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지배적이고, 단지 굴곡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잡음이 많다는, 노이즈가 많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반독점 관련 소송건, 워싱턴 DC의 검찰이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갖다 정부가 진행했어도 실제로는 그 소송이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죠.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걔네들이 주가가 어땠습니까? 주구장창 하락했나요? 아니면 옆으로 기었나요? 아니죠.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만
이슈가 있을 때만 좀 주가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생기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실적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해서 이건 단발적인 이슈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저는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엔 이내 꺾이면서 장중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전체적인 지수는 결국엔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그 빅스 공포지수죠. 공포지수나 혹은 공포지수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구간 18포인트 선에서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해 있는 상태죠. 어제도 하락했더라고요. 그리고 탐욕지수는 오히려 33에서 35포인트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즉 탐욕지수를 본다면 상당히 바닥이죠. 바닥이라는 건 원래는 뭐죠? 매수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망이라는 그러한 흐름이 좀 굉장히 좀 짙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요 섹터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상승한 거 혼저세, 혼저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 뭐 기술주라든지 뭐 빅테크 종목들도 좀 혼저세였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나 인터넷, 헬스케어 이쪽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혼저세로 마감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 금융, 이쪽은 국채금리나 아니면은 그 원자재 상품가들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품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곡물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관심이죠.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오전 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릴 건데,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그때는 SK 하이닉스를 빗대서 설명을 했는데, 반도체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좀 부연점은 5분 10분짜리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전일 그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었대요. 근데 이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론이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좀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요. 시게이트도 이에 따라 시게이트, 그러니까 마이크론, 그 다음에 대표 종목이 마이크론,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가 있죠. 여기서 시게이트가 마이너스 4%,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도 마이너스 2%가량의 동반 하락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였어요. 전체적으로 혼조세인데, 이제 다만 최근까지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게 상승한 섹터들이죠.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원자재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 에너지라든지 소재라든지 이쪽이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다라는 것과 함께 그 금융, 국채금리도 많이 하락해 주면서 1.5%대로 들어왔어요. 완화되면서, 상승세가 완전히 완화되면서 금융주들도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제 그 갑작스럽게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베트남 해가지고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를 하노이 결국 셧다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한 요 정도밖에 나와 있질 않아요. 요 정도밖에 나와 있질 않은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뭘 주목해야 될 것이냐면, 제가 그 연합 인포맥스 뉴스를 하나 준비했는데, 공급망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나 베트남 쪽으로 공장을 많이 돌려놨죠. 많이 돌려놨는데,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인도에서 코로나가 폭증했고, 그리고 대만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확대되면서 공장 셧다운에 대한 일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셧다운 돼 있거나 혹은 부분 셧다운 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지난 24일 날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예요. 제가 명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0명대인데
100 몇십 명이었던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써놨던 것 같은데 예, 184명이요. 예, 184명이라서 아직까지는 예, 크게 부담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예, 강하게 이렇게 그 정책을 펴고 있어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콘 있죠. 예, 폭스콘도 애플의 일부 그 생산 라인을 완전 전면 셧다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미.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공장들의 셧다운, 생산 기지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셧다운 되면서 이 공급망과 관련된 그런 부담들이 지속 상존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새로울 게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 흔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매크로 요인 혹은 펀더멘탈 부분에서 크게 뭐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테이퍼링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생각해요. 테이퍼링으로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빠지죠. 빠지면 항상 저점 매수였어요. 저점 매수의 기회였어요. 이거는 2010년, 11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매매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테이퍼링 이슈만 나왔다 싶으면 하락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즉 항상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걱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연준 인사들이, 주요 인사들이 뭐 발언권만 있고 아니면 투표권은 없고, 예, 뭐 이런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계속 테이퍼링 이슈를 갖다 제기하고 부각시켜 줌으로써 시장의 어떤 그 완화된,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테이퍼링을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작 테이퍼링 논의 시작합니다 라고 확정을 딱 지으면 오히려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아주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만 예, 좀 볼게요. 어제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업종 다 올랐죠. 반도체, 바이오, IT, 뭐 컨택 관련주 해가지고 웬만한 업종들 다 이렇게 올랐던 걸로 봤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 시간에 좀 자리를 좀 비워가지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잘 못 봤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또 다시 예,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오늘은 좀 안 좋겠죠. 그죠?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으로 항상 똑같습니다. 예,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는 거.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도 뭐 물렸거나 아니면 아직 수익 중이거나 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투자자가 들어간 시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겠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 지금 반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주도주가 없죠. 예, 지금 주도주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도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종목별로만 움직이고 또 그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종목별로는 움직입니다. 근데 그 종목별로도 얼마 움직이는 종목이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됩니다. 예, 거의 순환매죠. 예, 순환매라는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게 계속 빠지는지, 어떤 거는 저점 잡고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시장 요인이나 이런 것들 쫙 봐가면서 좀 금융주들은 좀 길게 쉬려나 보다. 예, 마치 1월부터 5월까지 뭐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 뭐 이런 부분들이 쉬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그쪽 에너지나 이쪽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뭐 컨택트나 뭐 이런 쪽들은 또 강세가 되겠죠. 자, 어쨌든 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오늘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은 또 저점에서 또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저점이라는 것은 또 지수가 방어가 된다는 거겠죠.
지수가 방어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일부 섹터에서 또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예, 그러면서 하락하는 걸 또 용납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여전히 81선 강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예, 81선 강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염려할 만한 그런 장은 아닐 거다. 그러나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아시아권 증시가 좀 부담이죠. 코로나 때문에. 요런 부분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시아권이 좀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숨을 좀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지 여부를 잘 보면서, 예, 시장을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증시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